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저스틴 주입니다.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기업인들이 미국을 상대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고 또 아셔야 할 기본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전 세계는 경제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한 몸뚱이가 된 지가 오래됐고 또 전 세계 공장이라고 하는 중국이 이제는 공장이 아니고 뭐 동남아나 아프리카까지 그런 생산 시설이 넘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활동하시고 있는 한상 기업인들이 인구 면에서도 그렇고 또한 소비가 미덕이라고 하는 미국에서의 사업 확장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하셔야 할 때 기본적으로 알고 시작하시면 좋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해당이 될 텐데 오늘은 편의상 한국으로 설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형태로 미국의 지사를 설립을 할 거며, 그 다음에 미국에서 어떤 법인체를 갖고 설립을 했을 때의 장단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각각 법인체에 따라서 생각하셔야 될 그 세법에 대한 장단점, 거기에 나아가서 미국 법인체를 이용해서 비자를 받거나 이민법을 펄시하시는 분들에 관한 이야기까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아, 외국에서 미국의 회사에 설립을 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실 때 아셔야 되는 것들은 일단 내가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를 미국에 설립을 해야 될 건지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 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형태의 법인을 만들고 또 어떻게 세법으로 데지그네이트 해서 비즈니스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해외 지사라고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미국 외에 왼쪽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한국에서의 구분과 미국에서의 구분이 나눠져 있는데 이건 편의상 오늘 한국이라고 말씀드리지만 한국 외에 중국, 일본,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죠. 일단 non-USA 한국에서 봤을 때 해외 지사는 한국의 시각으로 봤을 땐 현지 법인이나 해외 지점이나 아니면 해외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현지 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에서 본사가 있고 미국 쪽에다 현지 법인을 셋업을 하는 것이고 해외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본사가 그대로 외국 회사의 형태로 브랜치를 셋업을 하게 되시는 거고 해외 사무소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회사가 미국에 특별한 영업 활동을 하지 않고 마케팅이나 그다음에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같은 비영리 단체에 일을 했을 때에 그냥 연락 사무소처럼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되겠지만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어떤 형태의 해외 지사가 됐든지 간에 US 코퍼레이션 아니면 포린 코퍼레이션이 되겠죠. 미국 회사든 아니면은 포린 코퍼레이션이 됐든 아까 말씀드렸던 연락사무소 같은 해외 사무소는 미국에서의 특별한 형태의 법인체가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한국에서 중소기업을 아, 활동하고 있고 미국에 지사를 설립했을 때 나한테 가장 적합한 엔티티가 어떤 엔티티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할 텐데 그 차이점을 일단 말씀드리면은요. 현지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봤을 때에 미국의 법에 따라서 회사를 설립을 하셔서 한국의 모 기업이 미국 회사의 50% 이상을 지분을 갖게 되면은 페어런스 앤 서브시디를 대서 미국 현지 법인을 셋업을 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 미국 현지 법인과 한국의 모회사에 가는 법인 대 법인으로서의 트랜잭션만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세법에 따라서 모든 파일링 리퀘어먼트를 하게 되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현지 법인 한국의 모기업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되겠죠. 완전히 separate entity로서 구분이 되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고 한국에서 봤을 때 해외 지점으로 미국에다가 비즈니스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US 코퍼레이션이나 포린 코퍼레이션 두 가지 형태로 회사를 만들 수가 있는데 포린 코퍼레이션이라고 해갖고 만드는 브랜치의 경우에는 한국의 모 기업이 미국의 각 주에다가 외국인 회사로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한 몸체가 돼서 이 미국의 브랜치 회사가 문제가 됐을 때는 한국의 본사에까지 영향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감사를 걸렸다고 했을 때 미국 세청에서 현지 법인으로 셋업을 해서 US 코퍼레이션으로 된 경우에는 미국 회사에 관해서만 세무감사가 끝나겠지만 포린 코퍼레이션으로 해서 브랜치를 셋업했을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모 회사와 현지 법인, 브랜치가 한 몸이 됐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회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 법인 형태의 비교를 간략하게 표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 있는 시각에서 봤을 때 말씀드린 대로 US 코퍼레이션 현지 법인과 해외 지점으로 나눠지게 되겠고 마찬가지로 설립 시 두 개가 다 미국 법에 의해서 회사는 설립이 되지만 말씀드린 대로 포린 코퍼레이션은 한국의 본기업이 한 몸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본사의 등기비 등본 같은 어디셔널 스텝을 알아봐서 셋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사의 연대 책임 의무에 있어서는 현지 법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법인으로서 미국 회사에 감사가 걸렸든 아니면 법적인 문제가 됐든 한국에 있는 본사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브랜치로서 해외 지점으로서 미국에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 때는 본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단점이고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업 가능한 거는 두 가지 다 영업이 가능하고 비즈니스 라이센스, 비즈니스 퍼밋, 셀러스 퍼밋 필요시에는 두 회사 다 가능하다는 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본사에서 미국의 지사를 설립함으로써 주재원을 파견하고 주재원을 파견함으로써 뭐 아이들의 학교 문제가 됐던 어떤 이유가 됐든 비자를 받고 영주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간략하게나마 그 비자 관계에 대해서 뭐 얘기는 하겠지만은 보통 나오는 비자들이 E1, E2 아니면 L1 주재원 비자로 나오는데 이것은 두 가지 형태의 비즈니스에 관계없이 다 가능합니다. 비자 연장 시에는 이제 코퍼레이션은 실적 자료가 있어서 연장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죠. 실적 자료가 없어서 해외 지점일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금 보고는 US 코퍼레이션은 한국의 모 회사가 소유권만 51% 갖고 있는 거지 순수하게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든 개인이든 미국 세법에 따라서 연방정부, 주정부에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될 의무가 있고 포린 코퍼레이션도 역시 하셔야 될 의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생각을 하실 게 내 회사가 미국에 지사를 셋업을 했을 때 나한테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를 셋업하는 게 제일 좋고 혜택이 많은지를 일단 먼저 생각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그게 결정이 되셨으면은 그 다음에는 미국에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를 법적으로 설립을 할 건지를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해외 사무소는 뭐 엔티티가 없으니까 별 큰 의미가 없겠지만 예전에는 해외 지점이라 해서 브랜치 형식의 포린 코퍼레이션을 많이 셋업을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이 현지 법인을 셋업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법적인, 세법적인 혜택도 있고 깊숙하게 나가면 또 그 캘리포니아 특법에 대한 혜택도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현지 법인을 셋업해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현지 법인을 하든 해외 지점을 하든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로 셋업을 할 건지를 결정을 했으면은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미국에는 셋업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하는 게 그 다음 순서가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크게 나눠서 이렇게 5가지 종류의 비즈니스 형태가 있는데 sole proprietor, general partnership, corporate
Corporation, Limited Liability Company, Limited Partnership. 크게 나눠서 이런 5가지의 비즈니스 리갈 엔티티를 셋업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프로프라이는 소위 말해서 개인 자영업자고, 요거는 내 소셜 넘버, 한국말로 주민등록번호가 내 비즈니스가 되기 때문에 내가 꼭 비즈니스와 한몸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권장해드리는 엔티티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해외에 본사가 있고 미국에 지사 있는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될 거고, 파트너십은 소프로프라이와 자영업과 같지만은 개인이 모여서 둘 이상이 모여서 파트너십을 하는 거고, 이것 또한 권장하지 않는 게, 개인 자영업이나 파트너십은 내가 소셜 넘버를 갖고 비즈니스를 셋업을 함으로써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교포나 미국 분들뿐이 아니라 해외에서 미국에 진출하시는 분들은 생각하시지 않아야 되는 그런 엔티티고, 맨 뒤로 가면 LLP라고 하는 그런 엔티티가 있는데, 이거는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이라고 해서 주로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가들이 셋업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변호사, 의사, 회계사 이런 분들이 각각의 라이빌리티, 각각의 책임을 다른 파트너한테 전가되지 않기 위해서 만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미국에 진출하시는 분들한테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겠고, 그렇게 되면은 남은 엔티티는 이 코퍼레이션과 LLC라는 엔티티만 가능하다고 보고, 그 중에서 나한테 가장 적합한 엔티티를 찾아서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퍼레이션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주식회사죠. 회사가 있고 나는 그 회사의 주주로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고, 유사시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코퍼레이션은 닿지만은 내가 개인적으로 책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해서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내가 잃어버릴 수 있는 맥시멈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만큼에 해당되는 금액만 잃어버릴 수가 있겠죠. 미국은 한국하고 달리, 다른 나라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코퍼레이션이 C 코퍼레이션과 S 코퍼레이션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누는데, 보통 주식회사를 설립을 하게 되면은 C 코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이게 레귤러 코퍼레이션이고, 이게 소위 얘기하는 광범위한 의미의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아리크롭 인코퍼레이션을 셋업을 하고, 쉐어홀더가 어느 정도의 주식회사에다가 돈을 내고 거기에 따른 주식을 이제 받게 되는 거고, 내가 주식 가진 만큼만 이제 라이빌리티가 프로텍션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주식회사는 다들 아시다시피 세금을 2번 내게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레벨에서의 법인채가 있고, 그 법인이 갖고 있는 잉여금에 대해서 주주가 배당금을 가져갈 때는 그 배당금에 대해서 개인이 세금을 또 한 번 내게 되죠.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한 번 번 거는 주식회사 레벨에서 매년 내고, 주주가 디스트리뷰션이나 디비덴을 가져갈 때는 또 한 번의 개인에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더블 텍세이션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퍼레이션들을 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내가 질 수 있는 책임의 제한이 있고 여러 가지 법적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데, S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주식회사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에 미국 연방국세청에다가 S코퍼레이션을 해달라는 신청서를 신청하에 거기에 자격 요건이 되면은 S코퍼레이션으로서의 자격이 되는데, S코프과 C코프의 가장 큰 차이점은 S코프도 마찬가지 코퍼레이션이기 때문에 C코퍼레이션에서 갖고 있는 법적인 혜택은 다 받게 되죠. 단지 하나는 C코프의 단점이었던 더블 텍세이션을 피해서 S코퍼레이션에서는 S코프로서의 인정이 되면은 미국 세청에서 주주로서의 세금만 한 번 내고 법인세가 없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장점이 있는 이유는 미 정부, 특히 그 연방 중소기업청 SBA에서 미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S코퍼레이션의 퀄리피케이션이 되는 사람들은 신청을 해서 세금의 혜택을 주기 때문에 아무나 다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S코퍼레이션으로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첫 번째, 그 주주의 수가 25명부터 시작했다가 지금 100명이니까 100명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주주가 개인이어야 되고 노스 아메리카의 레지던트여야 되고 그다음에 주식의 수가 커먼이나 프리퍼스타 우선주 보통주가 아니라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GM이며 모빌이며 이런 큰 회사들은 어떻게 해도 S컵은 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저희 교포나 아니면은 스몰 비즈니스들은 S코퍼레이션의 자격 요건이 되면은 S컵을 하는 거를 많이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형태는 아까 말씀드린 LLC라는 형태인데 이것은 Limited Liability Company라 그래서 굳이 한국말로 하면은 유한 책임 회사가 되겠죠. 이것은 캘리포니아에는 채택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은 다른 주에 비해서 이 파트너십과 코퍼레이션의 혼합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LC를 셋업을 하게 되면은 법적으로는 코퍼레이션의 베네핏을 다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컴퍼니이기 때문에 LLC에는 멤버라고 하는 코퍼레이션은 쉐어홀더라고 하지만 LLC에는 멤버라고 하는 그 멤버들의 오퍼레이팅 어그리먼트라는 걸 만들어서 회사 운영이 굉장히 유연하고 자연스럽고 LAC의 멤버들은 개인이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고 파트너가 될 수가 있고 심지어는 외국 회사나 외국 개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외국에서 미국에 진출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비즈니스 엔티티는 주로 코퍼레이션에서 C코프이나 아니면 LLC를 그 상황에 따라서 추천을 해드리고 S코프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상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 되질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익셉션이 있고 S코프로서 가능할 수 있는 해외 법인도 있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C 코퍼레이션이나 LLC를 추천하고 있는데 LLC에서도 지금 법적으로는 주식회사와 똑같은 혜택을 받지만 세법상으로는 체크더박스 룰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어떤 형태의 세금을 내겠다는 것을 정할 수가 있어서 LLC가 아까 S코과 같은 파트너십과 같은 follow through 엔티티로서 결정이 나면은 LLC 레벨에서는 세금이 없이 멤버 주주들한테만 세금을 내야 하는 싱글 텍스가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C컵보다는 LLC를 선택해라는 그런 찬스가 많이 있어서 실제로 LLC 형태로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한국이나 남미나 중국의 본사들이 많은 있는 형태입니다. 자세히 얘기하자면 시간상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미국에서의 비즈니스 엔티티 형태를 말씀드렸고 해외에 계신 분들이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실 때 생각하셔야 될 거는 C컵이나 아니면 LLC를 생각하시면은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C컵은 일반적인 법인 형태로 소유주와 법인이 분리된 형태고 사업체 회사 자체의 부채는 법인 자체만 되고 주주한테는 책임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중 과세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LLC의 경우에는 회사가 이게 코퍼레이션 아니기 때문에 주식회사 파트너십의 하이브리드 혼합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쉐어홀더 대신 멤버라고 하면서 주주와 이사 역할을 같이 하고 Members Operating Agreement라는 그런 자체적인 어그리먼트를 만들어서 내가 이 LLC를 어떻게 하겠다는 법적인 증명을 만들어 놓으면은 아주 플렉서블하게 유동성 있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고 주식회사처럼 복잡하게 갖춰야 될 그런 법적인 의무가 없게 되겠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동일하게 이전 과세가 안 되게 할 수 있고 책임이 출자 범위 하나에서 제한이 되고 멤버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체를 소유하고 운영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멤버가 한국에 있는 회사가 있고 또 개인이 있을 때 쥐분은 60대 40으로 하지만은 프로핏이나 로스는 50대 50으로 할 수 있는 아주 편하게 관리가 편하고 이익 분배가 용이한 그런 엔티티가 되겠으니까
미국에 진출을 하실 때 이런 5가지의 엔티티가 있지만 나머지들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C컵이나 LLC 그리고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를 셋업할 건지를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금 한국에서 현지법인을 셋업을 하고 LLC나 코퍼레이션을 하면은 내가 어느 주에다가 비즈니스를 셋업을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제가 극도로 발달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세금이 연방세, 주세, 카운티, 시리 각 정부별로 세금을 내게 되고 주별로도 세금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주에다가 회사를 셋업을 해서 비즈니스를 할 건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한데 여기 지금 올해 1월 1일 날 날짜로 봤을 때 주에 관계되는 세금 레이트를 말씀드린 건데 저희가 있는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는 예를 들어서 8.84%입니다. 그리고 뉴욕은 6.5%, 어떤 주는 12%까지 있지만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네바다, 와이오밍, 텍사스 이런 주들은 아, 아예 세금이 없습니다. 법인세가 저, 주정부 레벨에서. 특히 텍사스 같은 경우는 워낙에 기름이 많이 나와서 텍사스 하나를 주가 아니라 연방 정부 나라로 보면은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부강한 나라라고 할 정도로 주의 자원이 많기 때문에 텍사스에 회사를 셋업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주정부 레벨에 세금이 없죠. 네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라스베가스에다가 회사를 셋업을 함으로써 캘리포니아에 내야 되는 9%에 가까운 세금을 세이브하는 경우도 있고 세법뿐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로 많은 회사들이 셋업하는 게 저 동쪽에 있는 델라웨어라는 이런 주인데 대기업뿐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델라웨어라는 주에다가 회사를 셋업을 하고 아, 피스칼 레포케이션이나 비즈니스는 캘리포니아 딴 데서 할 수가 있죠. 델라웨어가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냐면은 일단 입법적으로 봤을 때 1900년 초에 델라웨어는 대기업뿐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편의를 주는 그런 법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또 사법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회사에서 문제가 됐을 때 법원에 가서 배심원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 관계되는 콜트가 따로 있어서 기업 관계되는 콜트에서 그동안 쌓아놨던 판례나 아니면은 많은 그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슈가 있을 때 델라웨어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어, 찬스가 많아서 많은 기업들이 그쪽을 선호하고 있죠. 예를 들면은 주주 간의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나 소유주의 이슈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머지 앤 애퀴지션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 소지가 있는 그런 회사들은 그런 이유로 해서 델라웨어에다가 회사를 많이 셋업을 하고 물론 회사는 델라웨어 셋업을 하지만 내가 있는 주 캘리포니아, 오레곤 다른 데서 비즈니스는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어떤 형태의 베네핏을 받고 있는 거에 따라서 어느 주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큰 차이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연방법이 굉장히 센데 거기에 연방법에 관계된 파산법은 어떤 주는 기업에 굉장히 프렌들리해서 기업에 페이버럴한 그런 파산법에 대한 절차를 갖고 있고 어떤 주는 굉장히 엄격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세금뿐이 아니라 그런 법적인 것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 셋업하고 어떤 리갈 엔티티 셋업을 하고 어떤 주에 했냐를 설정을 하면은 나머지 비즈니스를 셋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전문가들이 맡아서 해주시겠지만 아리코르브 인코퍼레이션 하시고 연방에서 납세자 번호 받으시고 각 스테이트마다 소정에 요구하는 등록을 하시고 정관 회의록 같은 건 다 만드시는 거고 상호명 등록을 하시고 은행 계좌를 하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절차가 있고 어떤 인더스트리에 따라서는 또 인더스트리가 갖고 있는 라이센스를 또 신청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걸 다 아시기는 힘들고 이런 게 있다고만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래서 미국 법인이 설치가 됐으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에 우리 지사를 설립을 해서 현지 법인으로서 LLC를 셋업을 하고 기본적인 절차를 마친 다음에는 세금은 뭐가 있는지 기본적인 것만 알고 가셔도
비즈니스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세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지방자치가 잘 돼 있고 연방정부 이하 주정부, 카운티 정부, 시리 정부의 세금을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의 종류가 워낙 많고 웨이트 틀려서 어떤 세금이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소득세는 법인으로 했을 때 코퍼레이션 인컴 텍스가 되겠고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각각 다른 세금을 냅니다. 잠시 후에 연방 법인 세율을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페더럴 레벨의 C 코퍼레이션에 대한 세율이고 35%의 세금을 냈던 거를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21% 플랫으로 확 줄였죠. 그리고 기업들에게 좋은 정책을 내놓음으로써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을 다 불러들였고 이제 트럼프 정부가 끝나고 바이든 정부가 되면서 이게 다시 29%로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기업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35%지만 지금 21%, 요거는 연방 정부에 내시는 거고 주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주에 따라서 탈리고 캘리포니아 경우에는 9% 정도 내기 때문에 소득세는 연방과 주정부를 합쳐서 예전에는 50%까지 되던 게 지금은 뭐 주에 따라 틀리지만 많이 줄어서 30% 정도면은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이 있을 때는 종업원에 대한 페롤 텍스를 연방과 주정부에 각각 납부하게 되겠고요. 내가 있는 시에 각 도시마다 LA면 LA에 대해 라이센스를 받으면서 그 라이센스 피를 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일즈 앤 유스 텍스 판매세는 비즈니스에 따라 틀리지만은 라이센스를 가지면서 주정부에 내게 되겠고, 그 다음에 카운티 정부에 대해서는 Unsecured Property Tax라고 해서 프로퍼티 텍스를 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초과됐다고 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고요. 요 법인 내 세금 종류가 이 정도 있고 연방 세금 버블이 있고 그 다음에 주 별대로의 그 세금 레일은 말씀드린 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에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지사를 설립하고 말씀드린 대로 영주권이나 비자 같은 원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주재원을 하실 경우에는 L1 비자, L1B 비자, L2 비자, 그 다음에 E2 비자, 그 다음에 H1 비자 같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내가 셋업하는 비즈니스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본사에서 직원을 내보내서 H1B나 L1B 아니면 E2 같은 비자를 만들어서 영주권을 펄슈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를 셋업했을 때 이것도 같이 생각하셔서 생각을 해서 셋업하시는 게 좋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주재원 이민법과 관계된 거니까 제가 그렇게 깊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활동하고 계실 때 미국에 들어와서 사업을 넓히고 싶을 때 아셔야 되는 기본적인 상식이나 세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